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회 대비 정보통신 기술 공개 강의. 이제 이번이 135회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7월이나 8월에 보는 시험이 137회가 되죠. 그래서 2025년도 1회차,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시험 문제인데요. 1교시 시험 문제 중에 이제 우리 쪽이 아닌 시험 문제는 축전지 문제가 9번에 있었어요. 부동산, 균등 축전.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시험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려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쪽 문제가 일단 아니고, 이제 아시는 분은 당연히 쓰셔야 되겠지만, 일단 모르시는 분은 버려야 되는 문제고, 일단 진짜 우리 쪽이 아닌 문제라고 볼 문제는 9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우리 쪽 문제긴 한데, 현장에서는 많이 쓰는 프로토콜인데, 실제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프로토콜, 이계층 프로토콜이라서 이제 4번 문제가 어려웠을 수는 있다. 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다 우리가 아는 개념 속에서 나온 문제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교시 시험 문제는 1번은 뭐 HTTPS,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HTTP의 보안을 추가한 게 HTTPS죠, 시큐어.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폭기 문제인데 비선형 특성으로 발생하는 이제 IP3나 P1DB 상호 변조, 뭐 왜곡, 그 다음에 경감 대책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연습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의 LBS도 사실 많이 풀어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이슈 사항을 반영한 유주보수 관리제도 이제 시행에 따른 어떤 범위, 어디까지 유지보수 관리 제도를 시행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관리하고 성능 점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발전 방향. 이제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이제 이슈를 좀 반영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철도감리나 아니면 철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 우리 정보통신 기술사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선 전화, 그냥 일반 전화예요. 철도변에 전화선 깔아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터널이나, 그러니까 철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연선 전화와 요즘은 이제 선로에 꼭 전화, 이제 비상 상황 시에 이제 연선 전화를 사용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통화를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선로변에 이제 정보통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신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다 통합해서 통합 인터페이스 설비를 선로에, 거기에 이제 연선전화 기능도 같이 묶어서, 그거를 선로변 통합 인터페이스 통신 설비라고 하고요. 걔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봐라.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IoT 문제예요. 결론은 IoT 문제고, 터널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대응성 양상을 위한 IoT 시스템을 구성하는 문제니까, 뭐 연선 전화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로변의 통합 인터페이스 통신 설비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용어가 낯설어서 용어를 처음 들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예전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와 경미한 공사의 범위, 이거는 사실 다루죠. 학원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니까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3교시는 이제 FM 그 아날로그 통신이죠. FM 라디오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통신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아날로그 쪽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제 한 문제 지금 나온 거예요. FM의 개념 및 특성, 한계 레벨 카슨 효과, 포획 효과. 이제 FM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주로 한계 레벨 카슨 효과, 카슨 법칙, 그 다음에 포획 효과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데, 그 용어들을 알고 있냐? FM에 대해서 막 뭐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FM 아날로그 통신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CDN은 많이 다루는 거 있고, 그다음에 IGMP하고 IGMP 스누핑도 사실 많이 다루는 문제 중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처벌을 받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떻게 이제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냐, 여기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많이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융합 문제예요. 정보통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 예방 방법을 한번 써봐라. 결론은 이게 뭐 스마트 안전모, 뭐 스마트 뭐 해가지고 그 스마트 뭐 안전모, 스마트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을 해서 얘를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예방 방안하고 이제 걔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5번 문제는 기본 문제죠. 우리가 이제 뭐 접지 시공 방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접지 시공 방법을 쓰면 안 되고요. 건축물의 접지 시공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건축물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물어본 거고, 낙뢰보호 대책, 그 다음에 이제 무선국 검사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조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TM, 이제 NTM 시험 문제는 예상이 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죠. 뭐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스마트 도시, 그 다음에 광통신망 구축을 위한 착공 단계의 주요 감리 업무. 여기에서 이 광통신망 구축을 위한이란 말만 빼면 착공 단계의 주요 감리 업무를 설명하고 설계 변경 및 계약 변경 절차를 설명하시오. 완벽한 엔지니어링 문제죠. 근데 이제 광통신망 구축을 위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착공 단계 업무에 광통신망 구축을 위한 뭐를 이렇게 넣어주면 말적으로,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요 감리 업무는 광통신망 구축이든 건축물이든 뭐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이게 광통신망 구축을 위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저것만 빼면은 착공 단계 주요 감리 업무 설명하고 설계 변경하고 계약 변경 절차 설명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하층에 이제 우리가 FM하고 DMB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하는 게 기본 의무화가 돼 있죠.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하는 방식에 선을 끌고 가서 안테나를 이용해서 안테나에서 방사시키는 방법이 있고, 누설 동축 케이블을 까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이제 안테나로 하는 게 이제 선을 돌려서 누설 동축 케이블은 주로 이제 그 터널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제 주로 건축물에서는 안테나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하여튼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MATV, 마스터 안테나 TV, 그러니까 우리 옥상에 설치된 게 마스터 안테나거든요, 결론은. 그 방식하고 케이블 TV, 선으로 들어오죠, 케이블 TV, 그 다음에 IPTV, 인터넷 라인으로 들어오죠. 세 가지를 비교해봐라, 이 시험 문제고, 이제 원가 계산 방식, 이 문제는 약간 제 생각엔 잘못 냈어요. 정보통신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엔 표준 품셈에 의한 방식이 있고 표준 시장 단가에 의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원가 계산 방식의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원가 계산 방식의 개념 특징은 맞아요. 근데 표준 시장 단가 방식과의 비교. 그러면 원가 계산 방식하고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표준 품셈이란 방식이 있고 표준 시장 단가에 의한 방식이 있으니 표준 품셈에 의한 방식하고, 그러니까 여기 원가 계산 방식은 여기 이번에 한해서는 표준 품셈이라고 생각하고 표준 품셈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표준 품셈은 뭐냐, 그 다음에 표준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 비목을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저 앞쪽이 잘렸는데, 하여튼, 이게 다 합치면 31문제인데, 이제,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엔지니어링에서 11문제가 나왔어요. 예,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거의 3분의 1이 이번에 엔지니어링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론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에서 CDN 문제가 1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TCP/IP 인터넷 쪽에서 3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평광모드 분산하고 광합 케이블.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서 1문제가 나왔어요. NT의 문제.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4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위성통신에서 2문제가 나왔고, 의외로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쪽에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외로 가만 보시면 문제가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요. 안 나온 쪽 문제가 별로 없을 정도로 다 문제가 골고루 배치가 이번에 돼 있고, 근데 이제 무선공학하고 무선 쪽하고 엔지니어링 쪽에 너무 편중된 문제다. 골고루는 나왔는데 너무 편중을 시켰다. 이제 이런 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엔지니어링이 11문제, 무선이 5문제, 홈네트워크가 4문제. TCP/IP 이제 나온 순서대로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엔지니어링, 무선공학, 홈네트워크, TCP/IP 인터넷, 그 다음에 하나 더 찝자면 이동통신. 이동통신 이번에는 문제가 적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 5군데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뭐 이것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이제 아까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고, 엔지니어링 법접집 11문제, 무선공학 5문제. 그러면 몇 문제예요? 16문제. 총 정보통신 기술사나 다른 기술사 전체 문제가 31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22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엔지니어링하고 무선공학 쪽에서 16문제가 나왔어요. 무선하고 나 엔지니어링은 무조건 다 풀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대단히 평이했어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교시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2문제를 버릴 수가 있고 3문제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버린다고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웬만큼 풀 수 있는 교시들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출제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되고,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답안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이번 시험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간 출제 문제를 봐야 돼요. 5년간 보세요. 똑같아요, 경영이. 엔지니어링, 홈네트워크, 무선공학, TCP/IP. 하나 더 하면 이동통신. 여기만 잘하면 된다고요. 이것만 잘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나머지 내가 통신으로 아무것도 몰라. 다 몰라. 근데 엔지니어링, 무선공학, 홈네트워크, 인터넷, 이동통신만 잘하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최근에 문제 5년간,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출제 빈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특히나 엔지니어링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엔지니어링을 안 하고 있더라도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모든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몇 가지 그냥 공부해서 외우고 이런 걸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세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시험에서 여실하게 또, 그리고 이제 최근 5년간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최근 5년간 홈 네트워크하고 엔지니어 접지에서 거의 47.1%. 그 다음에 나머지 이동통신, TCP/IP, 안테나, 무선공학, 이동통신에서 29%. 그러면 몇 프로예요? 76%예요.
76%라고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니까 다른 분야도 아시긴 아셔야죠. 그거를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쪽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 공부는 하시되 특히 이쪽을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